요즘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눈앞에 검은 점이 떠다니고요. 가끔 번쩍 번쩍 빛이 튀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겠지. 그래서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요, 여기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날파리가 그냥 떠다니는 건지, 아니면 눈 안쪽에서 찢어지는 신호인지,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처음엔 검은 점 몇 개였는데 이틀, 3일 지나고 시야가 한쪽부터 커튼처럼 내려오고 나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때는 치료가 더 어렵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날파리와 번쩍임이 괜찮은 신호인지 응급 신호인지 집에서 1분 안에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결론을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망막박리는 보통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서 더 늦습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체크합니다. 지금 당장 안과 응급실 가야 하는 3가지. 이 3개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영상 끝까지 보지 마시고 오늘 바로 안과 응급입니다. 갑자기 날파리가 확 늘었다. 번개처럼 번쩍임 섬광이 생겼다. 시야 한쪽이 그림자 커튼처럼 가려진다. 이 3개는 좀 쉬면 낫겠지가 아니라 망막이 찢어지거나 떨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일 예약할까? 가 아니라 가능하면 당일 늦어도 빠르게 보셔야 합니다. 날파리는 노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골든타임이 날아갑니다. 많은 분이 나이 들어서라는 말로 끝내버립니다. 근데요, 노안은 주로 가까운 게 흐려지는 문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날파리 번쩍임은 눈 뒤쪽 유리체 망막 사건일 때가 많아요. 즉,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노안인가? 라고 생각하고 돋보기 바꾸는 사이 망막 문제는 조용히 커질 수 있어요. 1. 많은 분이 착각하는 포인트, 날파리는 다 위험은 아닙니다. 비문증, 즉 날파리는 나이가 들면 유리체가 변하면서 흔히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양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파리가 새로 생길 때 망막에 열공이 같이 생기면 그게 망막박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날파리의 존재가 아니라 날파리의 패턴입니다. 같은 날파리인데 결과가 갈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2분이 있어요. 어님 62, 새 어제부터 날파리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날 바로 오셨고 검사해보니 망막에 작은 찢어짐이 있었어요. 레이저로 둘레를 맞고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비님 67세, 며칠 전부터였는데 바빠서 늦게 오셨고 이미 그림자가 생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결국 수술까지 갔어요. 둘의 차이는 실력도 운도 아닙니다. 언제 왔느냐가 제일 컸습니다. A. 패턴으로 구분합니다. 괜찮은 날파리와 수상한 날파리.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 패턴. 예전부터 있던 날파리. 개수나 크기가 큰 변화 없이 비슷. 시력 자체는 크게 안 떨어짐. 커튼 그림자 같은 가림은 없음. 바로 검사해야 하는 수상한 패턴. 어제부터 갑자기 생김. 오늘 보니 개수가 확 늘어남. 검은 점이 아니라 그을음, 먼지 폭풍처럼 보임. 번쩍임이 같이 옴. 한쪽 시야가 가려짐이 생김. 최근 눈 수술 후 또는 눈을 부딪힌 후 시작됨. 이건 진짜로 감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망막은 참는 기관이 아니라 지키는 기관이에요. 그을음, 샤워처럼 쏟아지는 날파리는 더 신경 쓰세요.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합니다. 점 몇 개 떠다니는 건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 근데 샤워처럼 쏟아지는 느낌. 그리고 갑자기 뿌옇게 흐려짐이 같이 오면 유리체 안에 출혈이 생긴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망막 열공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서 더 촘촘히 검사 추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번쩍임, 섬광도 구분해야 합니다. 번쩍임은 두 가지가 많습니다. 눈 안쪽 망막 쪽 문제, 뇌 쪽 편두통 문제. 1. 망막 쪽 번쩍임 특징. 대체로 한쪽 눈에 더 뚜렷. 어두운 곳에서 눈을 움직일 때 더 느껴짐. 날파리 증가와 함께 오는 경우가 있음. 2. 편두통성 번쩍임 특징. 양쪽 눈을 떠도 비슷하게 느껴지거나 지그재그 물결 같은 빛이 퍼지며 10에서 30분 정도 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음. 두통이 뒤따르기도 함.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 편두통 같네라고 혼자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특히 50에서 70대에서 처음 생긴 섬광이면 안과에서 망막부터 배제하는 게 안전합니다. 편두통인 줄 알았는데 검사에서 찢어짐이 나온 분. 실제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번쩍번쩍해서 편두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사해보니 망막 주변부에 작은 열공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빨리 오신 이유요? 딱 한마디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처음 생긴 섬광은 망막부터 보라고 해서요. 저는 그 말 듣고 속으로 박수 쳤습니다. 이게 진짜 골든 타임이에요. 4. 1분 자가 테스트. 양쪽 눈을 따로 써보세요.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눈 가리고 왼쪽 눈으로만 글자, 창문 테두리, 문틀을 봅니다. 이번엔 반대로 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2개입니다. 직선이 휘어져 보이냐? 중심이 흐리거나 빈칸처럼 보이냐? 이상이 있으면 망막, 황반 문제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한쪽만 이상은 두 눈이 서로 커버해서 평소엔 모르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커튼은 맨 마지막 경고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해야 하는 건 커튼이 보일 때가 아니라 커튼이 오기 전 신호입니다. 날파리 급증, 섬광, 시야 흐림. 이때 잡아야 수월합니다. 5. 망막 박리는 왜 무섭냐? 커튼이 내려오면 시간 싸움. 망막은 카메라의 필름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들뜨거나 떨어지면 시야가 가려지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망막 박리에서 대표 증상이 바로 커튼, 그림자입니다. 처음엔 옆이 가려지다가 중심까지 오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이건 내일 병원이 아니라 오늘 가능한 빨리입니다. 위험군 체크리스트. 이 중 2개 이상이면 더 빨리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같은 증상이어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고도근시. 과거 백내장 수술 등 눈 수술을 한 적이 있다. 눈을 3개 부딪힌 외상이 있었다. 반대쪽 눈에 망막 박리 병력이 있다. 가족 중 망막 박리 병력이 있다. 망막 주변부가 얇아지는 격자 변성 같은 문제가 있다. 눈 안염증 병력이 있다. 위험군은 겁주기용 리스트가 아니라 같은 증상이라도 우선순위를 올리라는 신호입니다. 6. 병원에서 뭘 하냐? 산동검사. 안과 가면 동공을 키워서 망막을 자세히 보는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망막열공이나 초기 박리는 증상만으로는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크게 안 불편한데요?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망막은 조용히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산동 검사 후에는 눈부심이 있고 가까운 초점이 흐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운전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검사에서는 정상. 그런데 추적 검사에서 잡힌 분. 이 얘기도 꼭 해야 합니다. 처음 산동 검사에서 찢어진 곳이 안 보입니다라고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보면 작은 열공이 새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정상이어도 증상이 커지면 다시 오세요.
이게 과잉 진료가 아니라 실제로 놓치면 큰일 나는 구조라 그래요. 7. 치료는 어떻게 하냐 상황별로 다릅니다. 열공, 찢어짐만 있고 박리는 없다. 레이저로 둘레를 막아 박리로 진행하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박리가 진행 중이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치료 방식이 뭐든 빨리 발견할수록 선택지가 많고 결과가 좋다는 것. 8. 평소 습관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 망막박리 자체를 100% 막는 건 어렵지만 눈 건강 전체를 지키는 습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리는 망막 혈관을 지키는 기본. 흡연 줄이기, 눈 노화와 혈관의 악영향. 스마트폰 장시간. 20분마다 6m 정도 먼 곳 20초 보기. 안경 돋보기는 자존심이 아니라 도구. 억지로 찡그리며 버티는 게 더 손해입니다. 추가로 세로 날파리, 번쩍임이 생긴 초기에는 일부 의사들이 머리 충격 큰 운동을 잠깐 조심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만 핵심은 운동이 아니라 검사로 찢어짐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1. 날파리 있으면 눈 운동으로 없앨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눈을 굴린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심해지는지만 잘 관찰하세요. 2. 인공 눈물 넣으면 날파리 줄어드나요? 날파리는 눈물 문제가 아니라 유리체 망막 쪽이라 인공 눈물로 직접 좋아지진 않습니다. 3. 번쩍임이 가끔인데도 병원 가야 하나요? 50대 이후 새로 생긴 번쩍임이면 안과에서 망막부터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4. 커튼이 잠깐 생겼다 사라졌어요. 괜찮나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진료가 필요합니다. 5. 한쪽 눈만 이상한데 두 눈 뜨면 괜찮아요. 이게 함정입니다. 두 눈이 커버해서 늦습니다. 반드시 한쪽씩 가리고 확인하세요. 6. 안과 검사 자주 하면 눈이 더 나빠지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발견을 빠르게 해주는 보험입니다. 7. 눈에 좋은 영양제 먹으면 망막박리 예방되나요? 영양제는 보조이고 박리를 막는 직접 치료는 아닙니다. 증상 있을 땐 영양제가 아니라 검사가 먼저입니다. 8. 저는 겁나서 검사 미루고 싶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눈은 용기 내는 날이 빠를수록 이득입니다. 검사에서 이상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검사 받고 정상 소리 듣고 그날 잠이 잘 왔다는 분. 시니어 분들 중에 이런 분도 많아요. 선생님 혹시 실명할까봐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검사하고 큰 문제 없다는 말을 들은 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검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잡고 없으면 마음을 내려놓는 것. 백내장 수술 후 생긴 날파리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말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했는데 그 뒤로 날파리가 생겼어요. 이런 분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수술 이후에 갑자기 생긴 증상은 안전하게 검사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날파리 자체는 흔하지만 갑자기 늘거나 번쩍임이 같이 오거나 커튼이 보이면 그건 노화가 아니라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헷갈립니다. 그런데 눈은 특히 더 그래요. 괜찮겠지로 버티는 분들이 제일 속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기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